안녕하세요. 문법을 강의할 헤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평소에 이야기할 때 확실한 이야기만 하시나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확실치 않고 확실하게 정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정법이랑 영어에서의 가정법의 분류량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잊어주시고 영어에서 가정법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if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followed by or proceed by the effect of the speculation 이라고 결과 앞에 혹은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법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정과 그로 인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에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정이 나오는 문장을 조건절이라고 하며 그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조건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추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시제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문장에 만약에 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조건문의 구성은 크게 zero,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zero 혹은 type zero conditional과 first 혹은 type 1 conditional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영어 가정문이기 때문에 type 0, type 1으로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zero 혹은 type 0 conditional은 일반적인 사실이 항상 결과가 참인 경우 100%일 때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always happen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을 저희가 뜨거운 물에 데피면 어떻게 되죠? 100% 끓게 됩니다. 맞죠? 어떤 뾰족한 것에 저희가 손에 찔리면 100% 피가 나는 것과 같이 이런 것처럼 어떠한 가정을 이야기했을 때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zero 혹은 type 0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If a piece of paper is placed in water, it becomes wet. 만약 종이 한 장을 물에 넣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젖게 됩니다. 물론 코팅지나 오일 종이처럼 안 젖는 종이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종이는 젖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항상 참인 경우 type 0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type 0에 있는 한 문장을 비교해 볼까요? If you run 3 kilometers, your body starts to sweat. 여기서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3km를 뛰게 되면 땀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3km를 뛰게 되면 땀이 젖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문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문장이 If I run 3 kilometers, my body doesn't start to sweat. 이라고 하면 type 0의 문장이 맞는 것일까요? 항상 참이라는 조건이 대상에 따라서 항상 참이 아닌 항상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제가 조금 엄청나게 특이한 체질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10km를 뛰어도 땀이 안 나는 거예요. 3km를 뛰든 5km를 뛰든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땀이 안 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 문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type 0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If can be replaced with when. if라는 단어는 when이라는 단어와가 같이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참이기 때문에. 자, when I drink too much coffee, I get a headache. 저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항상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if를 when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hen you come here later, you will not see me.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조건절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when은 만약에 아닌 시간을 이야기해요. 너 늦게 오면 나 못 봐. 이거잖아요. You will not see me later. 그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즉, 이 문장은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건절이 아니니 주의하셔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type 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type 0랑은 다르게 항상 결과가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즉, type 0가 100% 항상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때 type 1은 항상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highly possible to happen 이라고 되어 있죠. 확률로 치면 한 85%에서 90%의 확률로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type 1을 씁니다. type 1을 쓸 때에는 단순 미래 시제 will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헷갈리신다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If you walk to school, you will arrive late. 만약에 당신이 지금 학교를 걸어가면 늦을 수도 있을 거야. 이거는 걸어가서 학교를 안 늦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늦을 확률이 조금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will arrive late 라고 하지만 만약에 if you walk to school, you arrive late 라고 하면 너 100% 늦어. 항상 늦었잖아. 너 맨날 걸어갔을 때 항상 늦었잖아. 라고 이야기됩니다. 또 type 1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인데요. 왜 미래는 type 1을 사용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100%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If we don't complete the presentation on time, the boss will be furious. 만약 시간 내에 발표를 하지 않으면 상사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will be furious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사가 매일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the boss is furious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type 1을 사용합니다. 약속은 저희가 100% 지킬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출근할 때 한 번도 안 늦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희가 단 한 번도 안 늦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요? 차가 막혀서 늦게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늦게 올 수도 있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도 type 1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면 If you cook dinner tonight, I will do the dishes. 너 요리하면 내가 설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설거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경고성을 지닌 통보나 격리는 100%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거기 때문에 type 1을 사용합니다. If they don't pay the bills now, they will get a disconnection notice. 지금 정산을 안 하면 서비스 중단 통지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통지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런 문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type 0와 type 1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Jimmy drinks too much beer, 지미는 만약에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he burps a lot. 트름을 많이 해. 이건 뭐예요? 그는 무조건 맥주를 마시면 무조건 트름한다 라는 type 0의 가정법입니다.
하지만 he will burp a lot 이라고 하면 트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왠지 많이 할 것 같아. type 1인 거죠. 즉 burps a lot은 많이 해. 무조건 트름해 라는 거고 will burp a lot은 많이 할 것 같아 라는 뉘앙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exercise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에서는 문장 옆에 어떤 가정법인지 보고 type 0인지 type 1인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eat a lot, my stomach 빈칸. 옆에는 type 0라고 되어 있네요. 그 즉슨 항상 참인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my stomach gets full 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하지만 만약에 제가 뭐 특이한 체질이라고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를 경우에는 my stomach will get full 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type 0를 사용합니다. 왜냐? 저희는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이죠. Part 2에서는 type 1의 가정법을 찾는 것인데요. 만약에 type 1 가정법이 맞다면 알파벳 C를 작성하여 주시고 틀린 경우 문장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If you read the Harry Potter series, you like the movies. 이건 만약에 당신이 해리포터 시리즈 책을 읽으면 무조건 영화를 좋아한다인데 제가 여러분이 영화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뭔가 근데 좀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에 If you read the Harry Potter series, you will like the movies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Part 2에서는 문장이 type 1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수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주어진 문장이 type 1이면 type 0로 만약에 type 0이면 type 1으로 문장을 바꿔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If my sister buys me a gift, I will thank her. 만약에 내 언니나 동생이 나한테 선물을 해줬다면 나는 아마 감사할 거야. 그거보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준다면 뭐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무조건 감사하지 않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If my sister buys me a gift, I thank her. 난 무조건 감사해. 항상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I thank her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Part 4에서는 대화를 잘 읽어보시고 알맞는 구절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Customer service. 상담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Hello, thank you for reaching out. If you could turn your internet router on and off, it 빈칸.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인터넷 라우터가 껐다가 켜주시면 다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It will reset your connection 이라고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또 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I've tried that, but if I turn it off, it 빈칸. 저 그거 해봤는데 근데 제가 껐다가 다시 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 박스에 있는 구절에서 시간이 나오는 것은 딱 하나예요. It takes 15 minutes to turn on again. 항상 꺼봤는데 계속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15분 정도 소멸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문장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항상 똑같지 않고 좀 15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It will take 15 minutes to turn on again 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보통 무언가를 껐다가 켜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type 0를 사용합니다. 자, 다른 대화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답변을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남은 exercise와 homework 숙제 잘 풀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Bye!